오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결코 인용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각하냐 기각이냐이고요. 만약에 각하일 경우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의결 종족수가 아니라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 종족수로 탄핵 소추한 것.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선결적 판례가 될 것 같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 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못하게 하기 위한 탄핵이라고 봤을 때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의결 종족수를 거치는 것이 이 탄핵의 의결 종족수 가중을 서로 다르게 둔 것에 대한 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보는데요. 애초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된 이유도 헌법재판관들 40여 등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임명을 원래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애초의 목적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하는 한덕수였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말이 앞뒤가 맞기 위해서도 대통령에 준하는 이 탄핵이 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의결 종족수는 대통령의 탄핵 의결 종족수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의결 종족수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날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용 결정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남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때문에 그저께 토요일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이 집회도 절정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인도 그리고 증시 모든 것이 급락하며 경제 파탄이 올 거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뉴데일리가 경제 전문가 3인에게 견해를 물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대외 신인도 점수를 매길 때 한국이 경제 분야에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줄 수 있다 말을 하고요. 또 한 교수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안팎의 인사들에 대한 탄핵으로 정부가 사실상 역할을 못하는 정부가 마비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혼란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는 어렵고 매도세가 강해지고 국내 증시는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투기 세력까지 동참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부터 이어온 거품은 꺼지고 결국 국내 경제가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시각에서 파장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전 세계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요. 우리는 지금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하나의 나라였다가 반으로 나뉘면서 위에는 완전히 공산 독재, 주사파 독재,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3대 세습 독재라는 인권 말살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조차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따르고 중국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종북 종중 세력이 있다는 것이 지금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오히려 대외적인 신임도나 안정성을 굉장히 해치는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이 결국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체계로의 이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신호 자체가 전 세계적 경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선고길 공지도 안 될 정도로 아직 헌법재판관들 내부에 합치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짐작컨대 인용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인용이냐 탄핵 기각이냐 어느 쪽으로도 이 헌법재판관 내부가 완전히 분열됐구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대 다수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탄핵은 인용되기 어려운 거죠. 탄핵 인용 조건은 무조건 6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헌법연구위원 출신이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차진아 교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데는 30년 넘게 걸려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몇 개월이면 된다. 지금처럼 헌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약했던 적이 없었고 헌재의 권위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역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으며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졸속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졸속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 재판에서도 쓸 수 없는 검찰 조서를 문영배가 헌법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단이 되거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었죠. 이렇게 되면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검사 작성 피신 조서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삼고 또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을 경우 나중에 형사재판에서는 완전 무죄가 나오거나 공소 기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재판이 헌법에서는 탄핵이 되는 어이없는 결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후폭풍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당분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